저는 68, 평생을 가족을 위해 달려왔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었던 은퇴자금, 그리고 그걸 한순간에 날려버린 사기와의 싸움, 그리고 다시 일어선 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 기계공으로 시작해 30년 넘게 땀 흘리며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하고 밤 10시가 넘어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저를 기다렸죠. 아내는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만 있으면 난 아무것도 안 무서워. 그 말 한마디가 제 하루의 피로를 녹여줬습니다. 우리는 큰 욕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2아이를 키우며 월급의 반은 저축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꾸렸죠. 아이들은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했고 각자 서울에서 직장 잡고 독립했습니다. 연락은 뜸했지만 그게 세상 이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퇴는 63세 찾아왔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정리해고로 밀려났죠.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 은퇴자금 2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돈은 저와 아내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어요. 이 돈은 우리 마지막 안전망이야. 절대 함부로 쓰지 마.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빈 시간은 제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고 공원에서 체스 두는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루가 훌쩍 지나갔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돈을 더 불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아내와 편히 노후를 보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체스 친구가 커피숍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는 58, 나보다 젊었지만 은퇴한 지 몇 년 된 전직 은행원이었죠. 형, 좋은 투자처 아는 사람 있어. 이 사람 말인데 부동산 펀드 운용하는데 수익률이 연 20%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말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연 20%라면 2억 원을 투자하면 1년에 4천만 원, 10년이면 4억 원이 될 터였습니다. 아내와 제주도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쥐어줄 수 있겠다는 상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정말 믿을 만한 거야?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100만 원 넣었는데 석 달 만에 15만 원 벌었어. 이건 기회야, 형.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돈 좀 굴려볼까? 좋은 투자처를 알게 됐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돈은 건드리지 말자. 평생 모은 거야. 안전한 게 최고야.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체스 친구를 따라 세미나에 갔습니다. 강남의 번쩍이는 오피스텔, 세련된 양복을 입은 남자가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는 40쯤 되어 보였고 말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죠. 저희 펀드는 강남 재개발 부지에 투자합니다. 정부 정책도 뒷받침하고 수익은 보장된 거나 다름없죠. 그의 말은 귀엽게 들렸습니다. 세미나 끝, 그는 제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고 투자자문 대표라는 직함이 반짝였죠. 집에 돌아와 아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냥 은행 예금 이자보다 훨씬 나아. 우리가 좀 더 벌면 아이들한테도 도움 줄 수 있잖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싶다면 일부분만 넣어. 전부는 안 돼. 결국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5천만 원을 먼저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손이 떨렸지만 그 남자의 확신 어린 미소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곧 좋은 소식 들을 겁니다.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 달 계좌에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두 달째엔 20만 원. 심장이 뛰었습니다. 봐, 여보, 이거 진짜야.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이미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체스 친구도 계속 부추겼습니다. 형, 더 넣어야지. 이런 기회 흔치 않아. 결국 아내 몰래 나머지 1억 5천만 원 전부를 투자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고 통장에 있던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며 약간의 불안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바뀔 거야.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3개월째 입금이 끊겼습니다. 전화했지만 대표는 시장 상황이 잠시 안 좋아졌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4개월째 그의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갔지만 문은 잠겨 있고 간판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체스 친구에게 전화했지만 그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기였다는 걸. 제 평생 모은 돈, 아내와의 약속, 우리의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사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을 볼 용기가 없었죠.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사기당한 걸 깨달은 후 저는 며칠을 방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야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매일 아침 아내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지만 저는 밥숟가락을 들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5개월째 되는 날 더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녁 8시 아내와 마주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큰 실수했어. 우리 돈 전부 잃었어.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설마. 저는 고개를 숙이고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사기꾼의 달콤한 말, 체스 친구의 부추김, 그리고 제 욕심이 어떻게 우리 노후를 망쳤는지.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죠. 당신 내 말 안 들었을 때부터 알아. 근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은 정막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끊겼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그녀는 저를 외면했습니다. 그 상실감,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느낌은 사기당한 고통보다 더 컸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을 찾아야 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답은 막막했습니다. 이런 부동산 사기 흔한 일이에요. 증거 없으면 잡기 어렵습니다. 형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죠.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우연히 사기 피해자 모임을 알게 됐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피해자들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망설이다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처럼 모든 걸 잃은 이들이었습니다. 56의 택시 기사, 62의 식당 주인, 심지어 70이 넘은 할머니까지 모두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모임에서 한 50대 여성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퇴직자였습니다. 아저씨, 혼자 싸우지 마세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 해요. 그녀의 말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으고
사기꾼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꾼은 강남 사무실을 떠난 뒤 부산으로 옮겨 또 다른 펀드를 모집하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와의 신뢰는 이미 깨졌지만 돈을 되찾으면 그녀의 미소를 되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부산에 도착한 날 저는 사기꾼이 세미나를 연다는 호텔로 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번쩍이는 양복을 입고 사람들을 홀리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였죠.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내 돈 돌려줘.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뭔 소리예요? 계약서대로 했을 뿐인데. 그 뻔뻔함에 주먹이 올라갔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몰래 그의 세미나를 녹음했고 피해자 모임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피해자 모임 사람들과 전화회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제 녹음을 듣고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시간과 돈이 필요했습니다. 제 통장엔 이제 1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밀려왔지만 그 여성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포기하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약속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반드시 돈을 되찾을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고갯짓이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부산에서의 대면 후 저는 피해자 모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녹음 파일, 계약서 사본,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사기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사명으로 삼은 분이었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반드시 잡아야죠. 아저씨, 힘내세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가 제게 힘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기꾼은 이미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뒤였고 법정에서 그의 뻔뻔한 변명을 듣는 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중개자였을 뿐입니다. 시장이 망한 거지 제가 사기친 게 아니에요. 그의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그 와중에 집에서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저를 원망했고 저는 그녀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뭐로 살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대답 대신 저는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잖아. 반드시 되찾을게. 아내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지만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68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네 마트에서 야간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추운 겨울에도 마트 입구를 지켰습니다. 손님 없는 시간, 차가운 바람 속에서 사기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 분노를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낮에는 피해자 모임에 참석하고 밤에는 일을 하며 틈틈이 변호사와 연락하며 증거를 보강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 모임에서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꾼이 부산을 떠나 제주도로 옮겨 또 다른 펀드를 모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엔 더 큰 규모로 수십 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순 없어.
피해자 모임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사기꾼의 세미나를 급습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저희 모두 이 사람 때문에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세미나장은 혼란에 빠졌고 사기꾼은 황급히 도망쳤습니다. 그 장면을 경찰에 신고했고 마침내 그는 체포되었습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길고 지루했지만 1년째 되는 날 승소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기꾼의 일부 재산이 압류되었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 몫은 원금의 3분의 1, 약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전부를 되찾진 못했지만 그 돈은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잘 싸우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내와의 약속, 그리고 제 자존심을 지킨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돈 일부 되찾았어.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내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했어. 미안해. 나도 당신 믿지 못해서.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포옹은 지난 1년의 고통을 녹이는 듯 했습니다. 되찾은 6천만 원으로 저와 아내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공기 좋은 동네, 작은 텃밭이 딸린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으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지? 그녀의 미소는 지난 12개월의 고통을 잊게 했습니다. 저는 마트 경비 일을 계속하며 틈틈이 동네 노인회에서 사기 예방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며 다른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랐습니다. 강연 후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조심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 말은 제게 새로운 목적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그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서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들. 하지만 이겨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곁에 없었는데 그날 아들과 딸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은 함께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는 여전히 최고였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6시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꾸고 저녁엔 동네 노인들과 채수를 둡니다. 돈은 적지만 마음은 풍요롭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았던 그날 저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고난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기로 모든 걸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기억하세요.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라면 어떤 나락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